안녕하세요. 제이스카이 영찬쌤입니다. 오늘은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란 무엇인가? 함수란 대응을 의미해요. 대응. 자, 우리는 수학에서 함수를 하기 때문에 수와 수의 대응을 볼 거예요. 자, 수와 수의 대응을 볼 것인데, 그냥 임의의 어떤 수든지 간에 아무런 숫자들끼리 대응을 시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수와 수를 대응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조건이에요. 조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수를 대응시킬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수학에서 함수에서의 이 조건은 무엇이냐? 바로 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는 1차식, 2차식, 뭐 3차식 같은 그런 식들이 함수 대응 관계의 조건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되게 간단한 식인 1차식을 가지고 우리가 볼 거예요. 3x 빼기 1이라는 식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 관계를 볼 건데, 요 fx라고 하는 것은 뒤에 얘기했지만 매우 중요해요. 요 fx가 뭐냐? 함수 값이에요. 그리고 요 녀석이 바로 식이죠, 식. 자, 요 함수 값은 뭐냐? 요 식에 x에다가 우리가 이제 숫자를 넣을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2부터 선생님이 넣어봤는데요. x에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계산돼 나온 결과값은 마이너스 7. 요게 바로 이제 마이너스 2에 대응되는 함수 값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4에 대응이 될 것이고, x에 0을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1에 대응이 되고요. 1은 2에 대응되고 2는 5에 대응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x에다가 숫자를 집어넣고 계산돼, 요 식에 의해서 계산돼 나온 결과값, 여기 있는 요 결과값들을 이제 함수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조건식에 의해서 미지수 x에 들어가는 숫자와 계산돼 나오는 결과값들의 대응, 요걸 보는 게 이제 함수라는 거죠. 함수.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수는 무한히 많아요. 무한히 많기 때문에 요 조건식 하나, 3x 빼기 1이라는 조건식 하나에도 무한히 많은 대응 관계가 존재합니다. 이 대응 관계를 우리가 다 쓸 수 있느냐? 실은 없어요. 숫자가 무한하기 때문에 여기 2보다 큰 무한히 많은 숫자들도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무한히 많은 숫자들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도 무한히 많은 숫자들이 존재할 거고, 이런 이제 숫자들 사이사이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응 관계를 쉽게 나타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조건식도 무한히 많아요. 지금 우리는 1차식 하나만 받고 그 1차식에 들어가는 x가 무한히 많기 때문에 대응 관계가 무한히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조건식도 무한히 많기 때문에 그 각 조건식에 따른 대응 관계를 절대로 쉽게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1차 함수기 때문에 계산이 되게 쉽게 나오겠지만 1차 함수가 아닌 다른 함수들, 뭐 2차, 3차, 뭐 초월함수, 초월함수에는 이제 지수, 로그, 삼각함수, 뭐 이런 되게 많은 함수들이 있는데, 이런 함수들은 숫자 계산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대응 관계를 쉽게 나타내기가 어려워요. 쉽게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대응 관계를 우리가 쉽게 나타낼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만든 것이 y라고 하는 거예요. y는 그냥 단순하게 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 전체 집합에 있는 숫자 하나예요. 하나의 숫자. 자, 여러분 y는 fx라는 표현은 되게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런 표현은 되게 많이 봤을 건데, 여기에서 y랑 fx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fx는 조건식에 의해 대응된 함수값,
조건식에 의해 대응된 함수값이에요. 즉, 이 fx는 함수값인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위에서 봤듯이 조건식에 의해 대응된 숫자로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거예요. 그러나 y는요, 그저 실수 전체 숫자 중 하나예요. 즉, 의미가 없어요. fx는 함수값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y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즉, y랑 fx는 숫자 값이 같은 것일 뿐 의미는 전혀 달라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fx와 아무런 의미가 없는 y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y는 fx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럼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우리는 이 함수의 대응 관계를 보고 싶은데 쉽게 나타낼 수 없더라 그랬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릴 거예요. 그림으로. 어디에? 좌표 평면에다가 그림으로 이제 그릴 건데, 이 그림으로 그리기 쉽게 하려고 fx와 같은 값을 가지는 y를 만드는 거예요. y라고 하는 실수 전체에는 어쨌든 이 함수 값은 포함이 돼 있을 거기 때문에 실수 전체의 어떤 특정 숫자의 함수 값을 대응을 시킬 것이다 라고 해서 y는 fx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걸 이제 좌표 평면에다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좌표 평면을 보러 가도록 할게요. y는 fx라는 표현은 되게 많이 봤으니까 여러분 익숙할 건데, 그럼 y가 fx보다 크다 또는 y가 fx보다 작다라는 표현은 어떤 걸까요? 과연 옳은 표현일까? 선생님은 이 질문 하나 던지고 좌표 평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뒤에 좌표 평면 설명하면서 같이 한번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좌표 평면을 볼 건데요. 좌표 평면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무수히 많은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요. 이 무수히 많은 선이 모여서 면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중학교 1학년 2학기 도형에서 배우게 돼요. 그러면 이거를 한 단계 건너뛰면 무수히 많은 점이 모여서 하나의 면을 만든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밑에 좌표 평면을 보면은요, 여기 마이너스 5,5라는 점도 있고요. 마이너스 1,4라는 점도 있고, 2,5라는 점도 있고요. 4,4라는 점도 있고, 3,1, 마이너스 1, 잠깐만요. 2, 마이너스 1. 선생님이 잘못 얘기했어요. 4,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라는 점도 있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점들도 존재하고요. 엄청나게 많은 점들이 이 좌표 평면에 존재하고 이 격자가 아닌 곳에도 무수히 많은 점들은 존재할 거예요. 물론 정수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점들이 여기 존재할 거고요. 선이 아니라 여기 면에도 되게 많은 점들이 존재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무수히 많은 점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 우리는 아까 봤던 3x 빼기 1이라고 하는 이 조건식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3x 빼기 1의 조건식에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7에 대응이 됐었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또 0,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2, 그 다음에 2,5 이런 무수히 많은 무수히 많은 좌표 평면 위의 점들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식에 맞는 점들을 이렇게 한 5개 정도 찍었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점들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점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 점들을 대략적으로 점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해볼 수 있어요. 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요 사이사이에도 이렇게 존재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무수히 많은 점들을 계속 찍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선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무수히 많은 점들을 계속 찍어 나가다 보면 이 점들이 모여서 이런 선을 이루게 될 거예요. 약간 빗나가긴 했지만 그냥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이면 우리가 원하는 이 3x 빼기 1이라는 점에 이 조건식에 맞는 우리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은요, 요 위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우리가 원하는 요 조건식에 맞는 점들이기 때문에 실은 요 점을 x, fx라는 표현으로 써야 돼요. 이 fx랑 동일한 값을 가지는 y에다 대응을 시켰다라는 의미죠. 요 그래프, 요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임의의 점들, 이런 점들은 전부 다 어떤 점이냐면 x, fx에 대응되는 점들이에요. 그러면 좌표 평면에는 이런 점들만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이 있는가 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도 있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도 있고요. 마이너스 2, 1이라는 점도 있고 마이너스 2, 4 무수히 많은 위에 점들이 되게 많이 있겠죠. 엄청나게 많은 점들이 존재를 할 거예요. 자, 이런 점들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이라는 요 함수값보다 더 큰 y좌표들이겠죠. 여기 있는 점들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보다 위쪽에 있는 y좌표들 점이 있을 거고요. 1, 2보다 더 y좌표가 큰 점들이 요 위에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아까 봤었던 y가 fx보다 크다라는 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 그래프 위에 있는 함수값에 해당하는 점들보다 더 값이 큰 y들을 찾아라. 즉,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을 찾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될 거고요. 조금 다르게 y가 fx보다 작아라. 라고 하면 이 그래프 위에 있는 2,5보다 밑에 있는 2,2라는 점도 있을 거고 2, 마이너스 1도 있고 3, 마이너스 3도 있고 1, 마이너스 4 이런 무수히 많은 함수값보다 작은 y들이 존재를 할 거예요. 즉 y가 fx보다 작다는 건 이 그래프 아랫부분을 의미해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조금 이해가 됐나 싶은데요. y와 fx는 의미가 다르다. 요거가 이제 조금 감이 오나 싶네요. 요게 이제 감이 오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우리가 함수를 제대로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y랑 fx는 의미가 다르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뭐다? fx 함수값이다. y는 중요하다 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그냥 실수 전체의 어떤 한 숫자로서 그냥 우리가 함수값과 같은 숫자로서 그냥 대응을 시키는 것.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선생님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요. 함수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선생님과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복습 철저히 잘 하시고 다음에 수업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